키워드로 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준비한 키워드 보기 전에 살짝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돌발 질문에 증시가 좀 이제 바닥은 조금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아지는 건 없는데 심리적으로 좀 바닥은 좀 잡은 걸까요? 최근의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네, 바닥권인 거는 같습니다. 네, 바닥권이고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그러한 주가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기업 실적의 둔화라든지 또 경기 침체 이런 이슈들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고 치지만 또 일부 반영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반영 안 한 건 뭐가 있을까요? 다 반영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막상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또 하반기 실적이 발표되면 좀 주가가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심한 경기 침체 이런 지표들의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자들도 사실은 약세장 속의 반등, 소위 이제 영어 표현으로 베어 마켓 랠리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준비한 키워드 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유로존. 피그스 오랜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유로존이 뭐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어렵죠. 유로존의 지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뭐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유로존도 CPI가 발표가 됐었군요.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뉴스는. 유로존도 물가가 높게 나왔겠네요. 네. 지난달 물가가 8.6% 최고치였고요. 네. 뭐 영국이라든지 유로존 전체가 유럽 전체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장은 뭐 둔화되고 또 성장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은 잘해야 1% 정도로 이제 낮아질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뭐 0.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가는 높고 성장은 둔화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ECB 통화정책회의잖아요. 이제 오늘인데요. 금리 인상은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당초에는 25bp였는데 어젠가는 뭐 50bp 올릴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오히려 호재로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ECB 경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뭐 언론사를 통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발표된 50bp 인상설이 유로화를 조금 약세로부터 탈출시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 반색했는데요. 뭐 다시 또 오늘 나오는 얘기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35bp, 38bp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50bp 인상을 거의 한 40% 정도의 확률로 낮게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ECB 정책이 연준과는 달리 물론 투표는 합니다만 27개인가요? 27개 위원들이 어쨌든 컨센서스를 모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김이 조금 강하게 작용되죠. 그런 과정에서 50bp, 25bp를 가지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점진적으로 유로존도 금리를 올려가는 추세는 맞다, 당분간은. 네, 지금 뭐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뭐 25bp를 인상한다면 포함해서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 한 100bp 정도, 그러니까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면 한 4번 정도 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저녁 때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국 뭐 키워드에도 나와 있지만 피그스 국가, 포르투갈이라든지 특히 이태리와 스페인. 그러게요. 거기 제가 질문 좀 추가적으로. 원래 이제 뭐 ECB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피그스라는 얘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거잖아요. 유로존의 여러 국가들의 그 위기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전 그 ECB 총재죠. 지금은 이탈리아 총리잖아요. 드라기 총리가 이제 실각할 그럴 위기에 있으면서 이탈리아라든지 피그스 국가 문제가 부각된다는데
뭐 어떤 문제고 어느 정도 좀 부담인가요? 네, 지금 뭐 민생 지원 법안으로를 둘러싼 이탈리아 내부의 이제 정당 간의 이제 의견 불협화음으로 드라기 총리가 이제 그만둔다고 선언을 했죠. 네. 네, 그런데 뭐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네. 조금 이제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부분은 이제 정치 불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성운동이라는 정당과 이제 연정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면 뭐 보통은 내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합니다.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데 보통은 시장에서는 임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임시 총선을 하지 않을까 해서 10월에 이제 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원에서 이제 신임한 표결이 또 이제 상원에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잔류 확률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드라기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좀 정치 불안, 그리고 정당 간의 좀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유로존의 어쨌든 균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은 하반기 내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재정적자의 거의 7%가 넘는, GDP의 7%가 넘는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공공부채도 GDP의 150% 달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우등생인 독일마저도 지금 GDP의 3.6%의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유로존 전체의 이제 국가부채 문제, 재정적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화두에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유로화를 지속적으로 약세로 몰고 가는 요인인데 오늘 저녁 때 발표되는 ECB 정책회의에서는 이런 피그스 국가들의 금리 폭등을 막는 소위 분열화 반대, 분열화 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의 실효성에 따라서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로 가느냐, 또 조금 페리티를 벗어나서 강세로 가느냐, 이제 갈림길에 오늘 저녁 때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오 드라기는 슈퍼 마리오라고 불렸던 전 ECB 총재이고요. 그 전에 아마 이탈리아 뭐 중앙은행 총재도 했겠죠. 유로존의 금융을 꽉 쥐고 있던 분인데 정치는 참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드라기도 그죠? 네. 그래도 뭐 무난하게 일단 뭐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온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의 문제이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유럽 얘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예, 에너지 얘기가 계속 있죠. 일단은 에너지 얘기도 첫 번째 유로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뭐 수리한다 그랬다가 우리는 뭐 보장하지 못한다 그랬다가 계속 목리를 좀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겨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유로존의 그 에너지 위기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보통 그 가스관은 이제 그 노드스트림 1은 이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름에 이제 정기 보수를 들어갑니다. 정기 보수를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7월 11일부터 2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기 보수 기간인데 문제는 정기 보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송 캐파의 거의 한 20%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7월 11일 이전에.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셨듯이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무기화해서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지금 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러한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이제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천연가스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이번 주에 어쨌든 7월 뭐 내일 모레 다시 가스가 재공급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전면 중단하고 협상을 이끌지 아니면 부분 공급을 하면서 이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러시아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 국제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다녀오면 상당히 그래도 좀 내려갈 걸로 기대죠. 기대인데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치에 충족 못 시키면서 100달러 선 이제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국제유가는 뭐 수요 요인만 따지면 저희들 생각에는 연말에 한 90불대 WTI 기준으로 많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 요인이죠. 좀 전에도 말씀 나눴던 지금 유로존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내년 3월까지 계속 낮추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석탄도 많이 수입해야 되고 천연가스 대신에 중동에서 혹은 미국에서 좀 원유를 또 많이 수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유로존발 국제유가 상승의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러시아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여전히 이제 그 공급 요인 측면에서 유가 상승 요인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분석이 좀 어렵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뭐 푸틴의 손에 달려 있을 정도로 혹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지, 끝내야 될지 이런 뭐 국제적인 어쨌든 외교 협상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 가격 동향을 보면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우리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윗방향이고요. 국제 유가는 차트를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사실은 추세적으로 좀 아랫방향입니다. 그게 이제 좀 위안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세 번째는 또 시장에 당면한 이슈 가운데 중요한 게 실적이거든요. 실적인데요. 넷플릭스도 뭐 가독자 수가 생각보다는 적었다고 하고요. 테슬라 선방했고요. 미국 증시는 의외로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기업 실적이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뭐 10% 남짓 전체 500개 기업 중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10% 남짓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적을 대체로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데 그 상회하는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추정치를 상회하는 비중이 조금은 낮은 이제 그런 상태로 아무튼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실적 쇼크, 전 종목이 실적 쇼크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2분기까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게 인플레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조금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몇몇 기업 중심으로 가격 저감하고 좀 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을 통해서 지금 좀 거시 경제 상황 또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어쨌든 기업 실적과 경제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데 간밤에 나온 알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알루미늄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바로메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계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뭐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기업들을 보면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다. 여행 소비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웰스파고나 앞서 발표된 시티 이런 기업들을 금융주를 보면 여러 가지 조금 그 모기지 금리, 모기지 신청 건수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비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가입니다. 항상 미국 기업 실적들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또 남의 나라 얘기 같아서요. 국내 기업도 그만큼 선방하고 있는가. 삼성전자 실적은 나름 선방했고요. 오늘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 실적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뭐 코스피 영업이익이 기업들 영업이익이 227조 연간으로요. 네, 그러니까 작년 237조 대비 뭐 한 4~5% 정도.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업종별로 조금 엇갈릴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에너지는 좋거든요.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안 좋은 쪽이 산업재 그리고 좀 소비재들, 그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IT 쪽이 조금 안 좋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이미 떨어져서 이러한 실적의 둔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온다든지 또 실제로 이익을 조금 펼쳐보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든지 이러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준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